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두면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티묵모닝 2022년 7월 4일자입니다. 벌써 2022년의 절반이 지나갔네요.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확실시되는 이중 침체입니다. 이걸 가져온 이유는 미국 경제는 현재 전 세계 경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그 자체이면서 또한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그나마 상황이 나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국을 포함한 다른 곳들은 미국에 대한 예측보다 더할 수 있으니 미국의 상황에 대한 예측이 어떨지 알아둬야겠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월 2일 한국으로는 주말 시간 동안 하나의 보고서가 등장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일명 CRS라고 부르는 곳에서 나왔는데요. 쉽게 말해 한국으로 치면 국회에 속해 있는 연구기관이지만 특정 정당의 영향을 받지 않기로 하고 국회, 즉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연구기관으로서 국가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데 그보다 앞서서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 전문적인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옛날에는 입법 참조국으로 불렸었는데 이 명칭에서 더 직접적으로 와닿죠. 법 만들기 전에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금융, 경제, 과학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 만들어 드릴 테니 보시죠 하는 연구기관인 겁니다. 지금은 단순히 입법을 위한 것을 넘어서 국가를 위한 연구자료를 만드는 곳에 가까워졌지만요. 미국에서 말이에요. 참고로 한국의 경우는 비슷한 기관으로 입법조사처가 있습니다. 국가의 법을 만들 때 또는 국가가 운영될 때 알아둬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연구자료를 내는 기관. 여기서 나오는 보고서는 국가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알아두면 좋겠죠?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다룰 만한 중요한 사건이 요즘은 뭐가 있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체감되는 것은 금리 인상, 그리고 그것보다 더욱 거대한 흐름으로는 경기 침체죠. 증시가 떨어지는 것 같은 건 솔직히 투자 안 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될 일이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한 극단적인 일자리 감소, 소비 감소 등은 체감될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계 부담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이미 경기 침체는 순간적으로 왔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회복한 거 맞아 하겠지만 수치상으로는 회복했었어요. 상품 및 서비스 생산이 증가했고 수출도 회복세를 탔죠. 삶이 힘든 건 우리지 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엄청난 돈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로 돈이 풀려 나왔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상품 및 서비스가 제대로 이동이 안 되는 문제가 후에 겹치고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까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조만간 또 다루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에너지 전쟁 문제까지 엄청난 물가 상승 압박이 생겨났고 결국 빅스텝의 자이언트 스텝의 연속 스텝을 밟아가며 전 세계 시장이 돈이 쪼그라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게 되었죠. 숱하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고 빨라도 2023년인 내년 초반에 경기 침체가 올 것처럼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러고 있었는데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월 1일 한국으로는 7월 2일이 되며 나온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올해 미국의 4월에서 6월까지의 2분기 즉 GDP겠죠. 이 GDP 성장률은 7월 1일 집계 기준으로 마이너스 2.1%일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6월 마지막에 집계했을 때는 마이너스 1%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도 약 1% 정도 더 떨어진 수치가 바로 7월 1일에 집계돼서 충격인데요. 그 이후로는 7월 1일 오전에 추가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2분기 실질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 그리고 실질 민간 총 국내 투자 증가율이 각각 마이너스 1.7%에서 0.8%로 그리고 마이너스 13.2%에서 마이너스 15.2%로 둘 다 조금씩 더 낮아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내 소비 지출 증가율도 적어져서 돈 씀씀이도 아슬아슬하고 투자 증가율은 더 망해서 먹고 자고 사고 하는 거 이상으로 투자금까지도 더 시장을 돌아다니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돈이 굳었다고요. 여기서 참고로 직전 분기였던 1월에서 3월인 1분기에는 GDP 성장률 미국이 마이너스 1.6%였는데요. 일반적으로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GDP 성장률을 보일 경우 본격적인 경기 침체 신호로 봅니다. 네, 다른 사정이 어쨌든 정확한 집계가 나왔는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 확정이고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앞서 말한 세계적인 이슈가 갑작스레 없어져 주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는 경기 침체에 어느 정도 확실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숫자상으로는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미국 의회 조사국은 미국 현지 시간 7월 2일 더블딥을 보고서를 통해서 경고를 했어요. 문자 그대로 2번 연속으로 경기 침체에 빠진다는 거죠. 첫째는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 이후. 두 번째는 언제? 언젠가 하지만 곧이라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서 다른 문제의 핵심은 간단한데요. 세계적 악재로 인한 물가 상승을 가만히 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최악의 사태가 오는 것이고, 물가 상승을 가만히 두지 않기 위해선 이대로 금리 인상을 연속적으로 진행해서 물가라도 잡아야 한다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자꾸만 거론되는 과거에 연착륙되었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괜찮았던 사례가 있었다는 말들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금리 인상기에는 크게 충격 없이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경제가 살아나면서 금리 인상할 때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정상이 아니고 최악 중 하나로 꼽혔던 1984년에도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즉 PCE라고 부르는 거는 5%가 안 됐었는데,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미국의 PCE는 6.3%였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의 8%가 넘는 물가 상승률이나 영국, 독일 등의 지표별로 9%에서 10%대에 가까운 물가 상승률을 보면 과거의 경제가 멀쩡히 회복되는 것을 확인해 가면서 실시한 금리 인상기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셈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착륙이 될 가능성은 너무 높게 보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런 다음 이 보고서의 마지막 마무리는,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것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뭐가요? 금리 인상으로 물가 상승이라도 잡는 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출발할 때 얘기했죠. 미국이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 상태라면 다른 국가들은 어떨까요? 괜찮다고요? 물론 괜찮아지는 방법은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인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거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멈추거나 세계화 추세를 최대한 되살리는 거겠죠. 정리하자면 서로 다른 두 곳에서 거의 동시에 등장한 전망과 보고서였는데요.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성장률 전망과 미국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경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 해결이 기적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은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계신 후원자분들 덕분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박경수님, 박유나님, 후이님 감사드립니다.